안녕하세요.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일렉트릭 필드에 대해서 공부를 했어요. 일렉트릭 필드를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기본적으로는 어떤 이런 charge distribution이 있을 때 여기에 어떤 점 R에서의 일렉트릭 필드를 구한다면은 각각이 얘네들이 이제 여러 차지들로 이루어져 있는데 각각의 차지들이 만들어내는 일렉트릭 필드의 합으로 구할 수 있었죠. 그래서 우리가 그걸 수식으로 쓰면은 4파 엡실론 제로분의 1 로 R 어, 로 R R 마이너스 R 프라임의 3승 그리고 R 마이너스 R 프라임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구할 수 있었어요. 이것이 일반적으로 찰지가 아무렇게나 분포할 때 임의의 분포를 가질 때 걔가 만들어내는 일렉트릭 필드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가우스 법칙이란 걸 또 배웠죠. 가우스 법칙이란 걸 통해서 얘가 조금 더 이런 어떤 대칭적인 형태를 가지고 있을 때는 우리가 일렉트릭 필드를 조금 더 쉽게 구할 수도 있었어요. 그 예로 어, 여기에 이제 R에서의 일렉트릭 필드를 우리가 구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얘 같은 경우에 가우스 법칙은 어느 경우에나 성립하는 그 법칙이지만 특별히 이런 그 charge distribution이나 소스의 그런 분포가 대칭적인 구조를 가지면은 우리가 그것이 만드는 일렉트릭 필드를 한 점에서의 일렉트릭 필드를 우리가 쉽게 구할 수가 있었죠.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얘가 구 형태로 이렇게 이 안이 꽉 차 있으면서 charge distribution이 rho라는 걸로 일정하다라고 하면은 이때 여기서부터 뭐 r만큼 떨어진 지점에서의 어, r를 이걸로 하지 말고 r만큼 떨어진 점에서의 일렉트릭 필드를 구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이거 같은 경우에 가우스 법칙을 이용해서 일렉트릭 필드는 특별히 이쪽 레이디얼 방향으로만 있고 그리고 그 크기는 뭐 4파이 엡실론 제로분의 1 곱하기 이 r 제곱분의 이 전체 이 여기에 있는 전체 charge의 총량을 구하면은 그게 3분의 4 곱하기 파이 뭐 r 3승 로우가 되겠죠. 그죠? 얘가 여기에 있는 전체 charge 양이죠. 뭐 이런 식으로 쉽게 구할 수도 있었어요. 가우스 법칙을 이용해서 얘 같은 경우에는 그냥 쿨롱의 법칙을 이용해서 구한 거였죠. 그래서 우리가 쿨롱의 법칙을 이용하든 아니면 가우스 법칙을 이용하든 우리가 어떤 charge의 디스트리뷰션이 있을 때 얘가 만들어내는 일렉트릭 필드의 분포를 우리가 어쨌든 계산을 해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번 시간에는 거기서 더 나아가서 일렉트릭 포텐셜이라는 우리가 흔히 V라고 사용하는 그 포텐셜을 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렉트릭 포텐셜 V라는 거를 공부를 하도록 할게요. 우리가 얘를 일렉트릭 포텐셜이라 부르고 V라고 보통 쓰는데 우리가 주로 물리학에서 포텐셜이라는 애는 우리가 어떨 때 보통 쓰나요? 포텐셜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물리학에서 언제 사용하는지 포텐셜이라는 단어가 보통 에너지라는 놈이랑 같이 붙어가지고 에너지를 수식하는 용어로 많이 사용되는데 포텐셜 에너지라는 얘는 주로 우리가 어떤 뜻을 의미하냐면은 얘는 기본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지금 우리가 얘가 일을 하고 있진 않지만
얘가 장차적으로 미래에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얘가 포텐셜 에너지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얘는 기본적으로 related to work, 우리가 물리에서 말하는 일과 관련된 개념이에요. 지금 얘가 일을 하고 있지 않지만 앞으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가 포텐셜 에너지라고 부릅니다. 만일 어, 어, 우리가 어떤 이 포텐셜 에너지가 음, 보통 이런 식으로 많이 쓰이죠. 예를 들어서 지금 진자를 보면은 진자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데, 얘 같은 경우에 이 가장 높은 지점에서는 우리가 포텐셜 에너지가 되게 많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이 가장 높은 지점에서는 얘가 지금 딱 이 높은 지점에서는 움직이고 있지는 않죠. 움직이고 있지는 않으니까 얘가 갖고 있는 그 운동 에너지는 사실 0이에요. 운동 에너지는 0인데 얘가 지금 이 순간에는 그래서 그 자체적으로 그 운동 에너지는 없지만 얘가 아래로 내려가는 건 이제 얘가 중력을 받아서 이제 내려가겠죠. 내려가서 아래로 이 맨 아래 지점에 도달하게 되면은 여기서는 이제 우리가 굉장히 얘가 키네틱 에너지가 많다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속도가 굉장히 빠르니까 2분의 1 mv 제곱이라는 키네틱 에너지가 굉장히 맥시멈이 될 거예요. 반면에 여기서는 왼쪽 위에서는 2분의 1 mv 제곱이 0이었겠죠. 키네틱 에너지가 0이고 포텐셜 에너지가 굉장히 많았다면은 이 가장 아래 지점에서는 우리가 포텐셜 에너지는 0이고 키네틱 에너지가 굉장히 많다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반면에 또 오른쪽으로 가면은 포텐셜 에너지가 다시 또 많아지고 어, 에너지가 많고 키네틱 에너지가 다시 속도가 0으로 돼서 0으로 수렴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 시스템에서는 무슨 일이 반복되고 있냐면은 포텐셜 에너지와 키네틱 에너지가 서로 왔다 갔다 하면서 전환이 일어나겠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 포텐셜 에너지가 원래 있던 포텐셜 에너지가 얘가 힘이 에너지가 이제 키네틱 에너지로 변환이 되면서 이쪽에서는 키네틱 에너지가 없고 포텐셜 에너지가 없고 키네틱 에너지가 굉장히 많아지고 이런 걸 반복할 거예요. 이런 거를 우리가 지금 일렉트릭 필드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일렉트릭 필드에 대해서도 우리가 여기에서 원점에 예를 들어서 차지 Q가 있다고 합시다. 차지 Q가 원점에 있어요. 원점에 있을 때 우리가 또 다른 차지가 거리 R만큼 띄어진 거리에 얘가 많이 있다고 한다면은 얘는 지금 아무 일을 하고 있지 않아요. 딱 멈춰 있는 상태예요. 지금 Q가 라지 Q도 그렇고 스몰 Q도 있고 그렇고 멈춰 있는 상태여서 얘는 지금 운동 에너지는 전혀 갖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눈으로 보이는 그런 에너지는 갖고 있지 않지만 얘는 우리가 가만히 두면은 얘는 일을 할 수 있는 포텐셜이 있어요.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 지금 이 얘를 라지 Q도 고정돼 있고 스몰 Q도 고정돼 있지만 이 고정하고 있는 이 힘을 싹 풀면은 그럼 어떤 일이 발생할 거냐? 이 둘 사이에 지금 이런 청력이 작용하기 때문에 둘 다 포지티브 처지라 그러면은 이런 청력이 작용하기 때문에 얘가 라지 Q가 스몰 Q 이렇게 슬슬 밀기 시작할 거예요. 라지 Q는 여전히 고정돼 있다 합시다. 우리가 문제를 간단화하기 위해서 라지 Q는 고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스몰 Q를 고정하고 있는 힘을 놓으면은 얘가 원래 이렇게 딱 고정돼 있다가 슬슬 멀어지겠죠. 슬슬 멀어지겠죠.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운동 에너지가 없었지만 얘가 가만히 두면은 운동 에너지가 어디서 생길 거예요. 근데 운동 에너지가 갑자기 없던 에너지가 갑자기 생길 수가 없잖아요. 에너지 보존 법칙에 따르면은 에너지는 새롭게 생성되거나 소멸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럼 이 운동 에너지가
얘 갑자기 왜 운동 에너지를 가지게 된 것일까? 이 스몰 q가 왜 갑자기 운동 에너지를 가지게 된 것일까? 거기에 대한 이제 물리학의 해석은 얘가 기존에 눈에 보이진 않더라도 여기 이 위치에서 포텐셜 에너지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 포텐셜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전환이 되면서 얘가 이렇게 네, 멀어지게 되면서 얘가 운동을 하고 속력이 있고 그 속력으로 인해서 운동 에너지가 발생했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합니다. 어, 그걸 물론 이걸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죠. 이거를 우리가 이 쿨롱 포스가 있으니까 쿨롱 포스가 얘를 미니까 밀어주면서 얘가 밀어주는 거가 얘한테 일을 해주는 거잖아요. 일을 해줘서 그 일이 얘한테 이제 속력 에너지로 전환이 됐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다른 방법은 똑같은 해석이지만 다른 방법은 얘가 여기서 포텐셜 에너지가 지금 우리 눈에 보이진 않지만 포텐셜 에너지가 있는 상태에서 그것이 이걸 잡고 있던 걸 놓으면은 그 포텐셜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전환이 됐다라고 이야기를 우리가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죠. 이 상황에서 이렇게 R만큼 떨어져 있는 이 상황에서 이 스몰 q와 이 라지 q 사이에 얼마나 이 시스템에 얼마나 포텐셜 에너지가 갖고 있나, 포텐셜 에너지를 얘가 갖고 있나를 본다면은 우리가 그걸 알아보려면은 첫 번째 방법은 아까 우리가 방금 한 것처럼 이 얘를 꽉 잡고 있던 그 힘을 놓으면은 그러면은 이제 얘가 갖고 있던 포텐셜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전환이 될 거잖아요. 운동 에너지로 전환이 되는데 그래서 점점 이제 멀어지면서 점점 힘이 약해지겠죠. 따라서 얘 운동이 그 속력이 증가하는 그 그래프가 점점 더 약해질 거예요. 속도가 점점 약해질 거예요. 그래서 아주 멀리 떨어지게 되면은 얘는 더 이상 속력 에너지의 변화가 없겠죠. 굉장히 멀리 떨어지게 되면은 그때가 우리가 어떻게 볼 수 있냐면은 이 거리가 굉장히 멀어지면은 얘가 도달한 그런 파이널 벨로시티가 있을 텐데 그 파이널 벨로시티를 우리가 VF라고 하면은 그때 얘의 운동 에너지가 EK라고 하겠죠. EK. 그러면은 우리가 에너지가 아무런 손실 없이 그 포텐셜 에너지로부터 기존에 갖고 있던 포텐셜 에너지로부터 운동 에너지로 전환이 일어났다고 한다면은 지금 완전히 이제 굉장히 멀리 떨어지게 됐다 그러면은 이 둘 사이에 이제 포텐셜 에너지는 없고 반면에 이제 이 운동 에너지만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에너지가 그래서 포텐셜 에너지로부터 운동 에너지로 전환이 되었다고 할 텐데 그 전환이 아주 효율적으로 에너지 로스 없이 이루어졌다 그런다면은 이때 얘가 갖고 있는 그 파이널 벨로시티가 갖고 있는 그 운동 에너지가 얘가 기존에 갖고 있던 포텐셜 에너지라고 할 수 있겠죠. 다시 한번 여기서 원래는 얘가 속도가 0이었단 말이에요. 속도가 이니셜 벨로시티가 0이어서 결국에 얘가 갖고 있던 운동 에너지도 0이었는데 처음에는 근데 얘가 이제 마지막에 아주 멀리 떨어진 이후에 어떤 파이널 벨로시티를 안다면은 그리고 그 에너지가 여기서는 원래 운동 에너지가 없었는데 여기서 운동 에너지가 생겼는데 그 에너지가 어디서 왔을 것인가? 그게 전부 다 포텐셜 에너지로부터 왔다고 한다면은 지금 이 파이널 벨로시티를 안다면은 우리가 그 원래 얘가 갖고 있던 포텐셜 에너지를 알 수가 있겠죠. 다시 말하자면은 여기서 이니셜 얘의 이니셜 키네틱 에너지는 0이었고 포텐셜 에너지는 어떤 값이었을 텐데 그 한참 후에 이걸 딱 놓아주고 나서 한참 후에 얘가 운동 에너지가 굉장히 이제 이만큼 커졌고 반면에 여기서의 포텐셜 에너지는 우리가 거의 없다라고 할 수 있겠죠. 포텐셜 에너지는 우리가 여기서 만약 없다라고 한다면은 그러면은 그 에너지 보존 법칙에 따라서 그 파이널이라고 하면은 EKI와 EPI의 합이 EKF와 EPF P 이거
KF라고 하면은 우리가 요거는 2분의 1 MVF 제곱이고 요거는 0이고 파이널 포텐셜 에너지도 우리가 이 기준을 여기가 0이라고 한다면은 여기에서의 포텐셜 에너지가 둘이 무한히 떨어졌을 때에 그때 이 시스템이 갖고 있는 포텐셜 에너지를 우리가 0이라는 기준점으로 잡는다면은 얘도 0이겠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기준점, 이 파이널 그 굉장히 멀리 떨어졌을 때 포텐셜 에너지에 비해서 기존에 맨 처음에 포텐셜 에너지가 얼마나 큰지를 알 수 있을 거예요. 그걸 이제 우리가 이 시계에서부터 그냥 이 P 이니셜 포텐셜 벨로시티 포텐셜 에너지는 그냥 2분의 1 mvf 제곱 파이널 벨로시티를 알면은 우리가 포텐셜 에너지를 기존에 맨 처음에 갖고 있던 포텐셜 에너지를 알 수 있겠죠. 그래서 그거를 구해 보도록 합시다. 우리가 이 VF를 알고 싶은데 이 VF는 기본적으로 이 VF는 뭐에 비례할 거냐면은 뭐 이게 정확히 비례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무엇에 따라서 증가할 거냐면은 얘 이니셜 이 차지 Q와 라지 차지 Q와 스몰 차지 Q 얘네들이 크면 클수록 이 힘도 이 둘 사이에 이제 청력도 크니까 세게 밀 거고 그러니까 엑셀레이션도 더 클 거고 그래서 파이널 벨로시티도 더 클 거예요. 그죠? 그래서 라지 Q와 스몰 Q에 비례할 거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고 또 뭐 R에 따라서는 뭐 이렇게 감소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이게 뭐 R분의 1에 비례할지 아니면 R 제곱분의 1에 비례할지 아직 뭐 모르더라도 우리가 그냥 기본적으로 얘가 처음에 시작이 굉장히 짧은 위치에서부터 시작했더라면은 이때는 청력이 굉장히 어마어마하게 셀 거잖아요. 어마어마하게 셀 거니까 어, 얘를 밀어내는 그 엑셀러레이션도 굉장히 클 거고 따라서 파이널 벨로시티도 굉장히 클 거라고 예상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거 여기서 비례라는 건 이 비례 정말로 그 리니어하게 프로포셔널 한다는 게 아니라 그냥 Q가 크면은 파이널 벨로시티도 클 것이고 스몰 Q가 클 것이면 파이널 벨로시티도 클 것이고 R이 작다면은 파이널 벨로시티도 클 것이다. 뭐 이 정도 개념이에요. 이거 이렇게 쓰는 것보다 뭐 이거에 뭐 이런 식으로 그냥 뭐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이걸 우리가 그 좀 수식적으로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합시다. 수식적으로 알아보면은 우리는 기본적으로 이, 이 청력으로 인해서 이 둘 사이의 쿨롱 포스가 이 스몰 q에 해주는 일의 총량을 알고 싶어요. 그 일이 결국에 이 얘의 파이널 벨로시티를 추가하는 역할을 할 텐데 그 일의 총량을 알고 싶으면은 우리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어떤 점에서부터 어떤 그 바로 다음 점까지 그때 바로 다음 점까지 델타 R이라고 하면은 이 델타 R 동안에 이 청력이 얘한테 해준 일의 양을 우리가 생각한다면은 그거는 델타 그거를 이제 우리가 델타 W라고 하죠. 델타 W라는 거는 이 델타 R만큼 델타 R이라고 하지 말고 델타 L이라고 할게요. 델타 L만큼 Q가 움직일 때 그때 청력이 이 스몰 q 차지에 해준 일의 양이에요. 그거는 우리가 이 힘은 그러니까 일은 힘 곱하기 디스플레이스먼트니까 힘과 디스플레이스먼트의 내적으로 할 수 있겠죠. 그죠? 이때 이 힘은 뭔가요? 이 힘이 쿨롱 포스죠. 쿨롱 포스니까 4파이 엡실론 제로분의 1 곱하기 r 제곱분의 q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이게 쿨롱 포스죠. 그리고 이 델타 L 이게 지금 이게 지금 여기서 아주 가만히 있을 때 쿨롱 포스가 주어지면은 얘가 이쪽으로 가속을 하겠죠. 그래서 이동 방향도 결국에 이 레디얼 뻗어나가는 방향일까요? 뻗어나가는 방향. 다시 말하자면 쿨롱 포스도 뻗어나가는 방향이고
지금 디스플레이스먼트도 뻗어나가는 방향이니까 지금 여기에서의 내적이 그냥 얘와 사이에 그냥 앰플리튜드 곱이라고 할 수 있겠죠. 원래는 여기에 두 벡터 사이에 코사인 세타 그 각도 코사인 세타 값만큼 추가가 될 텐데 곱이 이루어져야 될 텐데 지금 이 방향이 서로 같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으니까 그냥 요거 이 힘의 세기 곱하기 디스플레이스먼트의 그 거리만큼이 될 거예요. 이게 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델타 L 아주 작은 델타 L을 이동할 때 쿨롱 포스가 얘한테 해준 일의 양입니다. 이걸 우리가 총 일의 양을 처음부터 끝까지 어, 해준 일의 양을 모두 계산하고 싶다 그러면은 이니셜부터 파이널까지 이 일의 양을 전부 다 더해주면 되겠죠. 근데 더해줄 때 이걸가 정말로 아주 미소 일의 양이니까 이걸 델타 W라고 쓰지 말고 뭐 DW라고 써도 되겠죠. DW는 델타가 아주 작다는 걸 그냥 강조하기 위해서 DW라고 쓸 수 있어요. 그거는 결국에 이거에 따르면은 4파이 엡실론 제로분의 1 r 제곱분의 1 q 델타 L만큼 더해 주는데 얘를 델타 L을 r은 ri서부터 이거 r은 ri가 r에서부터 r은 무한대까지 해준 거가 될 거예요. 그리고 이때 이 dl이 결국에 지금 dl이라는 게 이 r의 변화랑도 같은 이야기니까 이 dl을 dl이라 표시 안 하고 dr이라고 표시할 수도 있겠죠. 그죠? 이 거리를 이 dl이 결국에 이 거리의 변화이기도 하니까 dl은 델타 r이기도 하니까 우리가 dl이라고 표시 안 하고 dr로 할 수도 있을 거예요. 자, 이것을 적분하면은 우리가 잘 아는 4파이 엡실론 제로분의 1 r분의 q가 되겠죠. 원래 이게 이제 얘 부정적분인데 이거를 r부터 무한대까지니까 얘는 플러스 4파이 엡실론 제로분의 1 r분의 q가 될 거예요. 이거가 이 찰지가 저기 이 R 위치에 있는 차지에서부터 얘가 청력을 받아서 멀리 떨어질 텐데 그 멀리 떨어질 때까지의 얘가 해주는 이 쿨롱 포스가 얘한테 해준 일의 양을 전부 다 더하면은 그게 딱 이만큼이 될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거가 에너지의 손실 없이 다 그렇게 이 해준 일의 양이 에너지의 손실 없이 모두 다 얘 운동 에너지로 전환이 된다면은 이거가 2분의 1 mvf의 제곱이 되겠죠. 그죠? 자, 근데 이거가 얘 포텐셜 에너지가 될 것이다 그랬죠. 이니셜 포텐셜 에너지는 얘를 가만히 놓았을 때 얘가 청력을 받아서 멀리 움직일 텐데 아주 멀리 움직여서 더 이상 이제 힘을 안 줄 때까지의 그만큼 멀리 떨어졌을 때 얘가 갖고 있는 파이널 벨로시티 그것이 갖고 있는 운동 에너지가 여기에서의 포텐셜 에너지라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은 여기에서의 포텐셜 에너지는 이 지점 아래에서의 이 지점에서의 포텐셜 에너지는 우리가 4파이 엡실론 제로분의 1 곱하기 r 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거리 r만큼 떨어진 두 개의 이제 찰지가 갖고 있는 포텐셜 에너지예요. 이거를 우리가 또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방금 거는 우리가 이런 시스템이 있을 때 이 시스템에 이 갖고 있는 에너지를 구하기 위해서 방금 뭘 한 거냐면 이 시스템을 그냥 가만히 뒀어요. 가만히 놔두면은 얘가 이제 뿔뿔이 흩어지면서 포텐셜 얘가 갖고 있던 포텐셜 에너지가 모두 다 이제 운동 에너지로 전환이 될 텐데 그때 마지막에 갖고 있는 그 운동 에너지로부터 우리가 갖고 있는 포텐셜 에너지를 추적하는 그런 방법이었어요. 추정하는 방법이었어요.
근데 또 다른 방법은 이 시스템이 갖고 있는 포텐셜 에너지를 구하기 위한 또 다른 방법은 another way to deduce the potential energy. 이렇게도 구할 수 있어요. 이번에는 이 Q와 Q가 똑같이 R만큼 떨어진 지점에서의 이 시스템이 갖고 있는 포텐셜 에너지를 구할 때 우리가 얘가 갖고 있는 포텐셜 에너지를 어떻게 구할 것이냐? 포텐셜 에너지가 0인 때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 두 시스템이 이 두 차지가 굉장히 서로 멀리 떨어져 있다. 라고 하면은 이제 이걸 우리의 기준점으로 잡자고요. 이거가 이제 우리가 포텐셜 에너지가 0인 지점으로 잡을 때 이거에 비해서 요게 이 위치에 있을 때 포텐셜 에너지가 그 기준에 비해서 얼마나 많냐라는 걸 생각하고 싶을 때 그러면 이 기준점부터 시작해서 여기서부터 이 시스템을 구성하는데 이 우리가 구하고 싶은 이 시스템을 구성하는데 필요한 해줘야 되는 그 일량을 계산해 가지고 우리가 지금 이 시스템이 갖고 있는 포텐셜 에너지를 구할 수도 있어요. 다시 여기서 지금 태초에 이렇게 굉장히 두 차지가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고 이 시스템이 갖고 있는 거를 이때 포텐셜 에너지를 우리가 0이라고 정의를 하자고요. 이때를. 근데 우리가 지금 구하고 싶은 거는 어떤 포텐셜 에너지냐면은 이 스몰 q가 이만큼 가까이 왔을 때 얘가 갖고 있는 포텐셜 에너지를 구하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하냐? 여기서부터 우리가 구하고 싶은 애로 구성을 하려면은 우리가 어떤 일을 해줘야지 여기에 힘을 주고 얘를 끌어와야지 여기까지 끌어와야지 원래 시스템을 구성할 수 있을 거잖아요. 그 시스템을 구성하는데 우리가 외부에서 해줘야 되는 총 일량을 구하자는 거예요. 그 총 일량을 구했을 때 우리가 이 해준 일이 아주 손실 없이 전부 다 얘 포텐셜 에너지로만 잘 전달이 됐다면은 그리고 딱 이 시스템을 구성했을 때 이 시스템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시스템과 동일하다면은 우리가 이 시스템을 구성하는데 해줘야 되는 총 일의 양을 얘가 갖고 있는 그 포텐셜 에너지 양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방식으로 구해보자라는 거예요. 사실 뭐 약간은 그러니까 다른 어프로치죠. 얘는 이 시스템이 갖고 있는 에너지를 구할 때 얘를 가만히 두었을 때 이 시스템이 결국에 갖게 되는 그 키네틱 에너지의 합으로서 현재 갖고 있는 포텐셜 에너지를 구했다면은 얘 같은 경우에는 얘가 현재 갖고 있는 포텐셜 에너지를 갖기 위해서 태초에 포텐셜 에너지가 없을 때부터 0이라고 우리가 정의하는 지점부터 시작해서 이 시스템을 구성하는데 우리가 해줘야 되는 총 일의 양으로 지금 얘가 갖고 있는 포텐셜 에너지를 구해보자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서부터 시작해보죠. 둘이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어요. 둘이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어서 이 시스템을 우리가 포텐셜 에너지를 이때가 0이라고 합시다. 이때가 0이에요. 0인 상태에서 아까와 같이 시스템을 구성하려면은 우리가 힘을 좀 일을 해줘야겠죠. 여기서부터 얘가 가만히 있으면은 이쪽으로 안 갈 거예요. 이쪽으로 안 갈 거고 우리가 이쪽으로 가게 하려면 이 시스템을 만들려면 외부에서 힘을 억지로 줘서 얘를 끌고 와야 될 거예요. 그 힘의 양이 얼마만큼이냐? 이 F 엑스터널인데 엑스터널을 얼마만큼 줘야지 얘를 끌고 올 수 있을까요? 그 엑스터널 힘을 주는데 엑스터널 힘을 물론 과하게 주면은 물론 일로 움직이겠죠. 근데 과하게 주면은 여기에 딱 도착했을 때 얘가 우리가 원래 구하고 싶은 그 시스템과 다른 스테이터스가 될 거예요. 우리가 원래 구하고 싶은 그 시스템의 스테이터스는 이 라지 큐도 그렇고 스몰 큐도 그렇고 정지해 있는 상태의 그 시스템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얘를 끌고 온답시고 F 엑스터널을 굉장히 과하게 주면은 얘가 쓸데없는 가속이 생기겠죠. 가속이 생겨서 여기에 도달했을 때
얘가 멈춰 있지 않고 딱 이렇게 그 속력을 갖고 있는 그런 시점일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얘가 가만히 있는 시스템, 얘가 가만히 있을 때 속력 에너지가 없는 이 시스템의 에너지를 구하고 싶기 때문에 과학의 힘을 주면은 안 될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얼마만큼의 딱 힘만 주고 싶냐면은 얘를 겨우겨우 이 얘가 지금 청력이 어느 정도 아주 조금 있을 텐데 이 둘 사이에 쿨롱 포스로 인해서 청력이 아주 조금 있을 텐데 그 청력 딱 그것만큼만 주고 싶어요. 딱 그것만큼만 주면은 전혀 움직이지 않겠죠. 근데 그거보다 아주 조금 아주 정말 네글리저블리 스몰한 양만 줘서 움직인다고 합시다. 그러면 살짝 움직였어요. 아주 그냥 가속도가 0.00001 나노미터 퍼 세크처럼 굉장히 세크 제곱처럼 아주 작은 가속만 있어서 이게 여기에 최종적으로 도달했을 때 그 속력 에너지가 아주 무시할 정도로 작을 것을 우리가 그만큼의 아주 작은 힘만 준다라고 합시다. 다시 말하면 이 F 엑스터널은 정확히 이 쿨롱 포스만큼만 주고 싶어요. 정확히 말하면 아주 이것보다 조금 더 줘야 되는데 이 조금 더 주는 게 아주 정말 무시할 정도로 작은 거여서 그냥 무시하도록 합시다. 그래서 이때 엑스터널로 줘야 되는 거는 QQ R 제곱만큼의 힘을 줘야지 움직일 수 있을 거예요. 이만큼의 힘을 줘야지 움직일 수 있을 거예요. 지금 여기 네거티브가 있는 거는 얘가 받고 있는 쿨롱 포스는 사실 R, 파지티브 R 방향인데 지금 여기가 원점이니까 여기가 파지티브 R 방향이죠. 그것보다 그거의 반대 방향으로 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 F 엑스터널을 우리가 무한대서부터 R까지 끌어올 때 우리가 해준 이 양을 총 구하고 싶은 거예요. 총 구하고 싶은 거예요. 이거가 여기서부터 무한대서부터 여기까지 끌고 오는데 해줘야 되는 일의 양이겠죠. 자, 그래서 이 식을 대입하면은 얘는 4파이 엡실론 제로분의 R 제곱 QQ DR 그리고 무한대서부터 네거티브까지 R까지 적분하는 거가 될 거예요. 자, 이걸 적분하면은 다시 4파이 엡실론 제로분의 R QQ가 나오죠. 요거가 우리가 무한대에 멀리 떨어져 있는 아주 작은 스몰 q를 여기 r까지 끌어오는데 우리가 외부에서 해줘야 되는 일의 양이고 그 일의 양이 모두 다 얘의 포텐셜 에너지로 같다면은 이거가 우리가 구하고 싶은 이 시스템이 갖고 있는 포텐셜 에너지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포텐셜 에너지를 두 가지 방식으로 구했어요. 하나는 얘를 가만히 뒀을 때, 이 시스템을 가만히 뒀을 때 이게 청력 때문에 이제 분산이 될 텐데 분산이 돼서 최종 벨로시티까지 도달했을 때 그 최종 벨로시티로부터 얘가 갖고 있는 이 시스템이 지금 갖고 있는 에너지를 구한 거고, 두 번째는 아주 무한히 떨려져 있는 지점부터 포텐셜 에너지가 0인 지점부터 얘를 끌고 와서 이 시스템을 구성하는데 필요한 에너지 총량을 구해서 그렇게도 구해봤습니다. 어쨌든 답은 같아요. 둘 다 이만큼이 이 시스템이 갖고 있는 에너지 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